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리더를 빼놓을 순 없겠죠? 근데 이 리더십이란 걸 파고들다 보면 항상 똑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리더십 이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리더는 그냥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수많은 연구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예전에는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어요. 뭔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처럼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르게 봅니다. 리더십을 마치 하나의 커다란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리더라는 한 조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나 팀원 같은 다른 조각들이 어떻게 딱 들어맞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십 이론의 첫 번째 아주 큰 도약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혁신적이었냐면 리더 한 사람만 보지 마라. 리더를 둘러싼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피들러는 리더의 스타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아주 심플하죠. 첫째는 업무지향적 리더. 이분들은 무조건 목표 달성, 성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관계지향적 리더. 이분들은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원들하고 잘 지내고 소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들러 이론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상황의 호의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리더인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가? 이걸 점수로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기 편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거죠. 그럼 이 호의성, 그러니까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뭘로 결정될까요? 피들러는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리더랑 팀원들 사이가 얼마나 좋은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분위기인가. 둘째,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명확한가, 애매모호하지 않고 딱 떨어지는 업무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리더가 가진 공식적인 힘, 그러니까 승진이나 해고 같은 권한이 얼마나 센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상황이 유리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럼 어떤 리더가 언제 더 효과적일까요? 보세요. 업무지향적 리더는요, 상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나쁠 때,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에서 성과를 잘 냅니다. 모든 게 착착 돌아갈 땐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고 완전 위기 상황일 땐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반면에 관계지향적 리더는 언제 빛을 발할까요? 바로 상황이 좀 애매하고 어중간할 때입니다. 이럴 땐 팀원들 마음을 다독이고 소통하면서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피들러가 남긴 이 말이 그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만능 리더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특정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리더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피들러의 이론은 리더의 스타일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업무형 인간은 계속 업무형이고 관계형 인간은 계속 관계형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리더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바로 이 질문이 리더십 이론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들러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으면서도 딱 한 가지, 바로 리더의 유연성에 집중했어요. 이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예요. 여기서 성숙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나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역량, 그러니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
즉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과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팀원의 상태에 따라서 리더가 4가지 다른 가면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S1. 팀원이 능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명확하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S2는요? 의욕은 넘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 신입사원 같은 경우죠. 이럴 땐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코칭이 필요하고요. 자, S3로 가볼까요? 이제 일은 잘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거나 지쳐 있어요. 이럴 땐 넌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는 지원이 답이겠죠. 마지막으로 S4, 능력도 최고, 의지도 최고인 에이스 직원입니다. 이럴 땐 리더가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그냥 믿고 위임하는 게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어때요?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결국 이 일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최고의 리더는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팀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시도 했다가 코칭도 했다가 또 때로는 그냥 믿고 맡겨두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시킬까 하는 관리의 관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리더십이 단순히 일 관리하는 기술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입니다. 번스는 그전까지의 리더십 이론들이 대부분 거래적 리더십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말 그대로 거래하는 거죠. 네가 이만큼 일해주면 내가 월급이랑 보너스를 줄게. 딱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번스는 이걸 뛰어넘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일종의 파트너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는 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팀원들한테 우리는 이런 멋진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비전을 심어주고 때로는 멘토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조언도 해주고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북돋아 주기도 하죠. 한마디로 초점이 일 관리에서 사람의 성장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간의 심리, 그 중에서도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바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목표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해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이번 분기 매출 10% 올리자처럼요. 둘째, 목표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약간 어렵다 싶을 정도로 도전적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 목표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내적인 동기에 주목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할 때보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때 그야말로 동기부여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리더는 돈이나 보너스 같은 외적인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원들에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자율성을 주고 결과가 좋으면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리더십 이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리더 개인의 특성을 보다가 그 다음엔 리더를 둘러싼 상황을 그리고 더 나아가 팀원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의 문제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결국 완벽한 리더십의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팀원들은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까?